이번에는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형사처분과 동시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배상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에 비하여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경) 40대 남성 강모 씨는 평소 아무런 관심이 없던 가수 나무 씨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다룬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모 씨는 공인인 나무 씨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나무 씨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남겼고 결국 나무 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강모 씨는 조사를 받으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댓글을 남긴 사정을 진술하였고 또 처음 있는 일이라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6일 가수 나무 씨는 강모 씨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페이스북 악성 댓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반성을 거듭했던 강모 씨는 댓글 하나로 2천만 원을 배상해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적절한 배상을 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남겨 원고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댓글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남긴 것은 인정하지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므로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현재 가수로 활동 중인 자이며 피고는 일반 방송 시청자로 원고와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잘못에 비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다룬 뉴스를 보고 순간적으로 원고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남긴 사실과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의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배상하기에는 피고의 사정이 넉넉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30만 원이 적정한 청구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피고의 잘못에 비하여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이 과도하므로 30만 원으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3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므로 3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고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축하기 위해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피고의 잘못에 비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항변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